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산업부 왕혜나 기자와 함께합니다. 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분기 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 결과는 뉴스토마토 한국 CSR 이 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는 기업의 사회적 의무 등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획이 됐습니다. 그 결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왕 기자, 1분기 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 이게 또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분기 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가 13일 발표되었는데요. 재벌 신뢰지수는 일반 인지 부문과 행태 부문으로 나뉩니다. 먼저 일반 인지 부문을 살펴보면 재벌 항목에서는 LG가 39.60으로 1위를, 총수 항목에서는 구광모 LG 회장이 30.60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재벌 그룹에서는 LG의 뒤를 이어 GS가 12.14로 2위를, 삼성이 23.03으로 3위, SK가 4위, CJ가 5위 등을 차지했습니다. 총수 항목에서는 구광모 회장에 이어 허창수 GS 회장, 구자홍 LS 니코동 재련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5위권을 형성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와 한국 사회의 발전 및 통합에 대한 기여도, 사회적 책임, 국가 및 사회 발전 역량과 같이 세부 항목으로 재벌의 영향력과 기여도 등을 조사하는 행태 부문을 살펴보면 이번에도 LG가 37.4로 1위, 구광모 회장이 33.0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재벌그룹에서는 삼성, SK, 현대차, GS 순으로 상위권이 형성됐고 총수 중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정몽구 회장, 최태원 회장, 허창수 회장 등이 5위에 들었습니다. 네. 기업 1위도 LG, 그리고 총수 1위도 LG 구광모 회장이 됐네요. 1년 전과 비교한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1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일반 인지 부문과 행태 부문을 막론하고 LG는 지난 13회차 조사 동안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2018년 5월 첫 조사와 비교하면 일반 인지 부문에서는 10.20 올랐고 행태 부문에서는 2.2 떨어졌습니다. 구광모 회장 역시 지난해 6월 처음 총수 목록에 오른 이후에서 1년 동안 선두를 수성했습니다. 신뢰 점수를 살펴보면 일반 인지 부문에서는 13.10에서 30.60으로 오른 반면 행태 부문은 41.8에서 33.0으로 다소 떨어졌습니다. 일반 인지 부문에서 지난 2018년 5월 이후 1년 동안 30개 기업 중 신뢰도 수치가 가장 많이 상승한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은 18위에서 3위로 올랐는데 그 뒤를 이어 한화, 롯데 등도 점수를 많이 올렸습니다. 삼성은 행태 부문에서 지난해 5월과 비교해 봤을 때 순위는 2위를 유지했고 신뢰 점수는 22.6에서 34.5로 뛰어 올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도약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일반 인지 부문에서 지난해 5월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23.70으로 25위에 그쳤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6.71로 5위에 올랐습니다. 행태 부문에서도 지난해 12.3으로 3위였다가 이번에는 27.77로 2위에 랭크됐습니다. 네. 보니까 LG가 뭐 1위를 놓친 적이 없고 계속 1위를 하고 있고 삼성도 보니까 순위가 뭐 18위에서 3위까지 이번에 많이 신뢰도가 좀 높아진 게 이제 특징으로 좀 보여지는군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죠. 15일에 이제 공정위에서 새롭게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제 3명의 대기업 총수 보니까 이제 구광모 LG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또 조원태 한진 회장 이렇게 이제 3명의 총수. 이 총수에 대한 그 평가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공정위는 오늘 15일 대기업 집단 및 대기업 총수 지정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구광모 회장, 박정원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선대 회장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후에 원포인트 인사와 연말 정기 인사, 새해 모임, LG 테크 컨퍼런스를 통해 내부적으로 구광모 체제를 완성시켜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단, 청와대 초청 인사회,
청와대 기업인과의 대화 등에 참여하며 그룹 총수로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입니다. 박정원 회장은 올해로 취임 3년 차입니다. 지난 3월 박용곤 명예회장의 별세로 인해 이번 공정위 발표에서 처음 총수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에서는 서울부터 포함됐습니다. 4월 2.4로 10위, 5월 2.6으로 10위를 기록하면서 중상위권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박정원 회장은 그룹 실적이 과제입니다. 중간 지주사격인 두산중공업은 세계 발전 시장 불안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수주 성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두산건설은 경영난에 빠져서 다른 계열사로부터 수혈을 받는 상황입니다. 조원태 회장은 이번 조사에 처음 포함되었는데 여전히 최하위를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다만 신뢰 점수는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물벼락 갑질로 시작돼 총수 일가의 횡포와 횡령, 탈세 혐의까지 이어진 그룹의 악재를 끊고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그룹 내에 지지 기반을 두텁게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뭐 LG는 워낙에 이제 뭐 신뢰도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박정원 회장 같은 경우는 실적이 최대 과제고, 문제는 이제 한진인데, 한진은 기업 이미지를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뭐 예년보다는 조금씩은 좀 신뢰도가 약간이나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제 삼성, LG를 좀 보죠. 삼성의 순위가 일단 뭐 이재용 부회장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 삼성이 자체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에서 1위를 했고, LG는 사회적 책임에서 1위를 했어요. 그 배경이 어디에 있나요? 일단 삼성은 지난해 5월부터 13회차 조사에 이르기까지 행태 부문에서 삼성은 경제 성장, LG는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통합에 있어서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삼성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존재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인데요. 지난해 삼성전자가 코스피 상장사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12.9%에 달했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지난해 부담한 법인세 비용은 전체 법인세 비용의 약 16%였습니다. 그러니 삼성전자 실적에 따라 한국 경제도 휘청이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메모리, 반도체 업황 하락으로 한국 경제는 1분기에 수출액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삼성의 투자와 상생 노력이 한국 경제를 부흥시키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내놓은 10년간 133조 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안에 중소 팹리스 업체들과 관련 반도체 인력들은 반가운 환영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LG는 의인상으로 대표되는 사회공헌 활동이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100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LG 의인상은 수상 범위를 올해부터 자신을 희생한 사람에서 선행과 봉사로 본보기가 된 시민으로 넓혔습니다. 이 밖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전국 초중고교에 대용량 공기청정기 1만 대를 지원하고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방화복 세탁기, 건조기를 기증하는 등 LG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LG가 사회 공헌 활동을 생각보다 좀 많이 하는군요. 그거를 이제 뭐 시민들도 많이 또 알고 있는 것 같고, 뭐 삼성이야 뭐 경제 성장, 우리 뭐 경제를 대표하는 뭐 대표적인 기업이라서 이 부분에서 1위를 놓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영인들을 좀 보죠. 요즘은 뭐 2, 3세 경영인들에서 3, 4세 경영인들로 이제 바뀌고 있는 그 상황인데, 3, 4세 경영인 항목에서의 그 평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물론 뭐 LG가 1위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잘 이끌 것 같은 3, 4세 항목에서도 구광모 회장이 1년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선친인 구본무 회장의 인재 경영을 따르면서도 과감한 외부 인사 수혈과 크고 작은 합병 매각을 통해서 미래를 위해서 새 판을 짜는 모습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자동차 전장 부품 업체 GKW를 인수해 미래의 성장 동력인 전장 사업에 힘을 싣고 비주력 사업인 서브원의 MRO 부문을 홍콩 사모펀드에 매각해 리스크를 해소한 점이 주요 사례입니다. 조원태 회장의 움직임도 눈에 띄는데요. 조원태 회장은 총수 일가의 갑질 사태로 지난해 6월 0.7%의 지지도로 바닥을 치다가
이번 결과에서는 2.36%로 올랐습니다. 그룹의 지휘봉을 잡은 그는 내부적으로 근무 환경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1등석 축소와 운임 인상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 노력도 펼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그룹의 혼란을 빠르게 극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네. 예상보다 그룹의 혼란 상황이 빠르게 수습될 것이라는 기대감, 이 기대감이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뭐 3, 4세 쪽으로 세대 교체가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 이에 따른 여론은 좀 어때요? 이에 따른 여론은 오너가 자녀들의 경영을 이어받는 것과 전문 경영 체제로 가야 된다는 두 의견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선 1000명의 응답자에게 물어본 결과 49.9%가 오너가 자녀의 경영 능력에 관계없이 전문 경영인이 그룹을 경영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경영 능력을 입증받은 오너가 자녀가 그룹 경영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37.8%, 경영 능력에 관계없이 그룹의 정통성을 위해 오너가 자녀가 그룹 경영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응답이 5.5%였습니다. 결국 오너가 자녀들이 그룹 경영에 참여해야 된다는 응답은 43.3%였습니다. 1세대 창업주에서 2세대로 넘어올 때까지만 해도 어쩌면 오너가 자녀들이 그룹을 승계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습니다. 삼성, 현대차, LG 등에서는 사실상 3세들이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고 GS, 하나, CJ 등 대다수의 그룹에서도 3, 4대 경영인들이 경영 체제를 준비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룹이 이어받을 총수일가에서 폭행, 갑질, 배임, 횡령 등의 행태가 끊이지 않으면서 재벌에 대한 여론의 실망이 커졌습니다. 때문에 전통적인 오너가의 승계 구조를 넘어 전문 경영인 체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등장한 이유도 여기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여론은 이제 뭐 경영 능력을 입증받지 못한 그런 뭐 정통성을 가지더라도 이런 자녀가 경영하는 것보다는 이제 전문 경영인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훨씬 더 이제 강한 시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뭐 정책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그 시각도 좀 조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 관한 의견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에 관해서는 다수의 국민이 찬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약 70%의 응답자가 현행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20%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현행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중 끝까지 원칙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29.5%, 추진하되 현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42.5%였습니다.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에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구분하고 집값의 40% 내외로 대출을 제한하는 등 고강도의 부동산 투기 잡기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최근 시장이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민들마저 자기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주택 거래 자체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의 방향성을 잘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전체적인 그 결과들 좀 들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좀 본다면 이제 기자 입장에서 좀 총평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그 과제가 좀 있을까요? 네, 대한민국 재벌 지수가 2019년 5월로 1주년을 맞았습니다. 1주년을 봤을 때 LG와 구광모 회장의 선두 수성이 돋보였고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도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SK, 현대차, CJ, GS로 이루어지는 상위권과 한진, 금호, 아시아나, 부영, 롯데, 퇴강 등으로 이루어진 하위권이 고착화돼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총수를 맡는 3, 4세들이 어떻게 그룹을 이끌어갈지 주목됩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수석 부회장 등은 그룹의 총수로서 경영을 도맡고 있는 상황이고 구광모 회장, 박정원 회장, 조원태 회장 등은 기업 총수로서 지정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여태까지 그룹과 총수에 대한 신뢰 점수가 낮았더라도 이들 총수들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어떤 방향으로 경영 능력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그룹의 신뢰도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30대 기업 모두의 신뢰 점수가 일제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한국 경제를 지탱해오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어두운 전망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에도 주요 기업들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들이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갈지 주목됩니다. 또 대한민국 재벌 지수 조사는 매달 조사를 진행해 왔고 이번이 13회차 조사에 들었습니다. 이번 조사부터는 매월 조사에서 분기별 조사로 매회 500명 조사에서 1000명 조사로 규모를 확대해 데이터 정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네, 이 조사가 계속 되는 거군요. 앞으로도 신뢰도가 좀 높아질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토마토 산업부 왕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재벌 신뢰 지수는 여러분의 그 여론을 수치화한 겁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그 재벌에 대한 그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 뜻이 되겠죠. 그만큼 이것이 바로 재벌 개혁이 필요한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